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서로를 윤리위에 제소한 가운데 국회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예비비와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하철역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부착합니다. 맑은 공기를 맡고 싶고 푸른 하늘을 보고 싶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의원들에게 절박하게 느껴졌는지 미세먼지 관련법은 초당적으로 처리했네요. 그런데 이 품격 있는 국회를 보고 싶다는 바람은 사실 미세먼지 없길 바라는 마음보다 훨씬 오래전부터인데요. 이건 잘 안 느껴지시나 보죠? 2019년 3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이른바 이슈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빅뱅의 승리가 쏘아올린 공을 이 정준영 씨가 받아치면서 정말 대단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도 함께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경제평론가의 달려라 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평론계의 홍진영이라고. 왜요? 네. 에너지가 넘쳐서? 그렇죠. 그 에너지 하면 저도 빠지지 않는데 그럼 저는. 그러면 어떻게 음방울자매 이런 걸로 할까요? 우리 둘이 에너지를 더 내면 지구가 위험해지는 걸로. 그러면 피카츄 저리 가라죠. 네. 자, 에너지 넘치는 홍진영 같은 경제평론가 박연미와 에너지 넘치는 홍진영 같은 경제 MC 김혜민을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자,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어때요? YG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하고 그제 워낙 많이 떨어졌습니다. 11일에 14.1% 폭락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3.36% 하락하면서 이틀 동안 하락분이 지금 17.5%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사라진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1,337억 원. 와. 1월 초에 YG 주가가 크게 올랐던 그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1,800억 원 정도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러니 주식시장이 난리가 날만도 한데 그래서 공매도 과열 종목에 이 YG가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공매도라는 게 그 하락장에서 베팅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공이 빌 공짜거든요. 나한테 그 주식이 없는데 네. 꿔서 오늘 미리 팔고 이걸 그 결제일이 돌아오기 전에 그 주식으로 사서 주식으로 되갚으면 돼요. 네. 오늘 내가 꿔서 4만 원에 팔았는데 해당 주가가 내일 모레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나는 10,000원 싸게 혹은 반값에 사서 주식만 갚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주의보가 내려올 정도로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폭락할 거야. 이렇게 보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시장에서 보는 겁니까? 어제 지정됐잖아요. 네. 하루예요? 그렇게 지정되면?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빅뱅이라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 승리라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근데 지난해 빅뱅의 멤버들이 순서대로 군입대를 할 때 5월에 주가가 2만 원대까지 급락한 적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빅뱅이라는 그룹이 YG 엔터테인먼트를 먹여 살리고 있는 큰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재가 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걸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승리는 연예계를 나는 은퇴하겠다 얘기했지만 사실상 퇴출이 됐다고 그렇죠. 보고 오늘 YG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지만
승리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빅뱅이라는 그룹이 다시 재건될 것이냐. 이거는 기대 난망이거든요. 그렇다면 길게 봤을 때 이 사안이 뭐 어떻게 정리가 되든 YG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YG의 향후 사업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남아있을 거다. 증시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양현석 대표가 이제 YG의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YG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 맥락을 읽었는데 네. 한 가지 보면 우리나라의 뭐 국민들께서도 흔히 그 3대 기획사 하면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딱 그 회사별 특징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좀 유출을 해본다면 JYP의 경우에는 인성,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굉장히 연예인스러워 보이지는 않는 친구인데 교회 오빠 언니 같은 그렇죠. 뭔가 이미지. 좀 끈기가 있고 성실해 보여. 이런 친구들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SM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연예인. 하지만 너무 그 어떤 가다듬어지지 않은 본래부터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들 좀 선호하고 네. YG의 경우에는 사실 정말 끼가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기획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연습생들에 대한 규율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아. 연예인으로서의 끼만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양현석 대표가 여러 가지로 아마 느낀 점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그 전에도 사실 YG 소속 가수들이 그 약물 복용 논란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단 네. 말이에요. 박범 씨도 그렇고 탑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해보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읽었습니다. 오. 그럴싸한 해석입니다. 아 그런가요? 역시 네. 제가 예전에 홍진영. 문화부 네. 기자도 좀 했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JYP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돌 연습생들 상대로 그 성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한국사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저도 네.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JYP의 경우에는 그 식사 예절 이런 것들도 가르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아이돌 친구들이 보통은 10대의 아주 어린 나이부터 들어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로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지만 네.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그 본인들의 어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은 애티튜드까지 미리미리 가르친다 이런 철학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예능에서도 몇 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JYP 그 식당 이런 것들 네. 어렸을 때 데려다가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키면 안 되니까 제대로 밥 먹이고 제대로 공부시킨다 네. 이런 철학이 좀 있는 것으로. 아, 제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홍보대사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니, 근데 네. 실제로, 이런 전문가들의 멘트 때문인지 JYP 이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 좀 반등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런 지금 분석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시장이 재편될 거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일단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3사 중에 JYP가 이미 1등입니다. 아, 이미 1등이군요. 네,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었고요. 네. SM이 한 9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7천억 원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트와이스 등의 걸그룹이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여러 가지로 꾸준히 수익을 내왔던 것이고 JYP의 경우에는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3사의 주가가 어제 그제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JYP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좀 견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그런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운영 철학 이런 것들이 그렇겠죠. 향후에 이 회사를 믿을 만한 투자처로 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주주들이 판단을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CEO의 마인드를 당연히 보겠죠. 특히 이렇게 연예계처럼 낙폭이 큰 곳은 더 결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JYP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제가 오늘 본 기사 중에 깜짝 놀란 게 이 국민연금공단이 YG의 양현석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
100억 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네. 지금 지분 구조를 보니까 그 양현석 씨하고 그 일가 한 6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20% 넘어서고요. 그 다음에 메가포털 사이트 N사 그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꽤 많더라고요. 거의 10% 가까이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도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좀 살린다. 그리고 한류의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네. 투자처로서도 유망하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어찌되었든 이 승리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공연한 선량한 투자자들이 네. 같이 지금 그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셈이죠. 국민연금 수익률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네. 많이 받아왔는데 더 상황이 곤란해지게 됐어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이번 사안을 보면 그 승리라는 지금은 이제 YG하고 결별을 한 상태입니다만 승리라는 어떤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 자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YG라는 회사까지 지금 유탄을 맞은 셈이거든요. 네. 물론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그 회사 대표는 그러면 책임이 없느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잘못해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주요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주 역할을 하는 건데 일단 대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대표의 책임,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그런 또 애매한 부분이 있겠네요. 오늘 생생 인터뷰 이 승리의 미꾸라지라고 표현하셨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로 지금 YG 주식이 바닥이 났고요.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또 국민연금까지도 지금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한류붐을 타고 이런 한류스타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반짝하고 말겠지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1조 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요. 사실은 대부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국민 보이그룹이라고 할까요? 방탄소년단, 네. 뭐 글로벌 그 아이돌인데 방탄소년단이 지난 한 해에 유발한 경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어요. 방탄소년단 혼자 지난해에 만들어낸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원이 넘고요.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1조 원이 넘어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방탄소년단 혼자 지난해에 발생시킨 수익의 규모가 한 6조 원 정도 된다는 게 이 보고서의 요지예요. 6조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에요. 6조 원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그 CJ ENM이라고 우리나라의 큰 방송 사업자 있잖아요. 그럼요. 여러 가지 한류의 천병이다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 회사 시가총액이 5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세상에 그 회사보다 더 그렇죠. 1조 원이나 많은 그 방송 전반에 걸쳐서 엔터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회사 하나보다도 방탄소년단 혼자 벌어들인 돈이 많다는 거고요. 네. 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SM, YG, JYP 다 합쳐도 지금 한 3조 원? 그런데 와. 그 3사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의 2배 정도를 방탄소년단 혼자 해냈다는 거니까 잘 키운 보이그룹 하나 그 10회사 안 부럽다는 말 할 만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키운 보이그룹 하나 10회사 안 아쉽지만 이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으면 네. 내려앉는 것도 순식간이라는 거를 이런 아이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을 데려다가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시킬 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육들도 함께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죠. 네. 근데 CJ ENM하고 합작법인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 두 회사가 이제 손을 잡고 합작법인 빌리프 랩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아마 믿음을 가지고 하는 아이돌 연구소쯤 되겠죠. 네. 영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내년입니다. 신규 K-팝 아이돌을 전 세계에 선보이겠다. 말하자면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을 만들겠다는 건데 CJ ENM하고 빅히트가 역할을 나눕니다.
아닙니다. 아이돌을 발굴해서 검증하고 프로듀싱하는 건 기존의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네. 방송 관련해서 뭐 컨벤션, 유통 아니면 아이돌 굿즈라고 하는 관련된 상품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는 그 사업은 CJ가 맡게 돼서 양쪽이 윈윈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CJ도 이번 그 승리 사태 유탄을 맞아서 어제까지는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승리 사태가 아주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합니다. CJ가 유탄을 맞은 이유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왜 이게 네.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만 네. 그 연혁을 좀 보시면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한 시민이 맞았는데 경찰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맞습니다. 연행해서 거칠게 다뤘더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작년 12월 상황인데요. 1월에 들어서는 1월 말쯤에 승리 그 버닝썬 클럽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줄줄이 보도가 되면서 나아가서는 성접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승리가 조사를 받았고 그 와중에 승리를 조사하다 보니 여러 카톡방이 있었고 네. 여기에서 아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몰카를 공유했던 자들 중에 하나가 가수 정준영이었다. 근데 정준영이 출연했던 프로그램들이 그 CJ에서 방송되는 것들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었던 거죠. 와, 그 기사가 그럼 그런 뜻인가 보네요. CJ 한 프로그램의 저주 이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출연진들이 공교롭게도 이런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지금 다 하차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경제적인 또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B2에 소속 휘말렸던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항상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직업이에요. 맞아요. 인기라는 건 사람들이 주는 거지 내가 얻은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 어린 친구들이 들으면 아유 또 저기 청학동 훈장 같은 소리 한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예전에 아이돌 그룹 인터뷰하고 문화부 네. 기자도 했거든요. 근데 라떼는 그랬지 이런 말 싫어요 라고 하지만 인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쏘리하고 땡큐를 구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연예계든 어디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쏘리하고 땡큐. 네, 미안해 고마워 이걸 모르면 오래 못 갑니다. 맞습니다. 사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이돌은 특성상 어린 나이에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조차 배우지 못하고 사실 그러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교육들인데 그런 교육들을 인성교육은요. 네. 받을 데가 없다는 게 안쓰럽지만 그러나 이번에 이런 일들은 저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조금 더 내실을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주식 관심 있는 분들 많을 테니까 아까 뭐 대충 얘기하셨지만 YG 주식은 앞으로도 조금 전망이 어둡죠. 제가 오늘 좀 걱정됐던 게 뭐냐면 YG 주식이 이틀 동안 17%가 빠지고 오늘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을 하니까 5% 반등?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을 소폭하더라고요. 네. 투자 주체를 보니까 개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미들이 아마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캐시카우라고 하는 빅뱅이라는 그룹에 큰 균열이 생겼고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외부 투자 같은 것들도 한동안 쉽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아주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장기적인 시야를 보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승리가 이제 29살이잖아요. 네. 그 나이 때 대부분 평범한 국민들은 면접 보고 맞습니다. 회사에서 면접 봤는데 떨어지고 속상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승리처럼 사는 게 답이 아니고요. 되게 무용해 보이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 걸 읽어나가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진짜 오늘 훈장님 같은 이야기 하는데 정답이니까요. 괜히 상실감 느끼지 마세요. 맞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경제적인 여파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